다음 강재묵 기자가 또 바로 준비를 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 이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윤 직접 떡국 끓였다. 오늘부터 업무 복귀입니다. 네. 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이 설 명절이죠. 그렇겠네요. 네, 윤 대통령 부부 이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먼저 대통령 내외 새해 인사 영상부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 내외 이 설 당일 이 한남동 관저에서 이 조용한 명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이 함께 관저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이 윤 대통령이 경호 인력을 제외한 관저 직원들 모두에게 이 각자 가족과 명절을 세게끔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 이 관저 직원들이 모두를 쉬게끔 한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렇죠. 이 생각지 못한 휴가를 받은 직원들, 역시 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의 배려에 감사한다 이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휴가가 달콤한 것은 누구나 좀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원, 즉 이 조리사까지도 이 휴가에 간 만큼 이 윤 대통령이 직접 떡국을 끓여 이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떡국, 이 대표적인 음식 포함해서 떡국뿐 아니라 이 어묵탕, 또 달걀말이 등 이 설날 음식을 직접 대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의 요리 사랑은 그동안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성렬이 형네 밥집이다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직접 네. 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하고 이 시민을 손님으로 불러서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 쓰시던 주방에서 이 정도 하신 거면 혹시 그 요리하시면서 MSG는 MSG 라면 먹을 때는 다 먹는 건데 MSG가 들어가면 자꾸 졸려가지고. 설에 떡국은 드셨어요? 아니요, 저 22년도에 떡국을 한 번도 안 먹어. 그래요? 네, 그때 그럼 미역 떡국을 해드릴까? 처음 들어요. 사인 가족 드시나요? 스태프도 좀 드셔야 될 거 아니야? 네, 방금 영상으로 만나신 모습, 이 밥집을 찾아온 이 자영업자 손님에게 손수 달걀말이를 만들어주고 이 훈련 때문에 생일마다 미역국을 먹은 적이 없다는 이 봅슬레이 선수에게 직접 미역떡국을 끓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리가 취미다, 요리 부심이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나는 밥을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밥은 내가 다 차려주겠다,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거의 모든 남성들이 하겠죠. 근데 결혼해서 이 약속을 정말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설 당일 직접 윤 대통령이 떡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접 떡국도 끓인 윤 대통령 오늘은 업무 복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복귀했는데요. 이 최근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오늘은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이 순방 성과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순방 결과로 얻어낸 300억 달러, 약 37조 원에 달하는 이 규모 투자 약속에 따른 이 후속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고요. 또 이 국내 현황에도 집중 중인데 특히 저희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새벽부터 이어지고 있는 역대급 한파 상황에 대한 이 정부 대응 체계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도 방송에서 전했었습니다. 37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역대 이렇게 큰 규모가 있었나 싶을 만큼 굉장히 좀 큰 성과인데 근데 강재묵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0%대 좀 안착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안착하는 듯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란히 소폭 하락하는 등 잠시 또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1월 1주차까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주차에 이어 3주차까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 통상 순방을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오르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왜 떨어진 걸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UAE에 적은 이란. 이 발언이 논란이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이게 정치 갈등으로도 비화가 되면서 이번 순방 성과가 상대적으로 희석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이 실수를 실언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존경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힘 당권 출마 의지를 내비친 이 나경원 전 의원과의 이 대통령 갈등 관계 네.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설 연휴가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설 이후에 어떤 민심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 뭐 그 선수는 네. 경기 중에 전광판 보지 않는다, 스코어 보지 않는다고 아, 예전에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크게 뭐 일일비할 것 같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조금씩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네. 다만 아쉬운 거는 네. 이 지금 이 요인들이 다 대통령이 약간 자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란과의 이런 갈등도 사실 대통령 발언 때문에 나온 거고 지금 집안 싸움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태도 문제에서 어느 정도 기인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런 네.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돌발적으로 지지율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노동연금 교육개혁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할 겁니다. 네. 이제는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그때부터는 좀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할 텐데 다만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발언에 항상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좀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 잡고 올라가려면 발목 잡고 이게 일종의 징크스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대통령실에서도 좀 강하게 조금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어떤 발언으로 인한 리스크가 이 좀 더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또 이 뭐 연금 개혁, 뭐 교육 개혁 등등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또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약간 양쪽의 얘기를 다 좀 주셨습니다. 이 지금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희가 지금 약간 소폭 하락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좀 존재감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순방 과정 중에 김 여사의 단독 행보 역시 더러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아크 부대 여군을 직접 이렇게 단독으로 방문을 하거나 네.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UAE 일정에서도 이 만수르 부총리와 친분을 쌓고 또 이제 국모로 불리는 이 파티마 여사와 만나는 등의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네. 이어져서 이 앞으로 행보 또 김 여사의 보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여기에 이 탁현민 전 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이 제1부속실이 이 김 여사의 일정을 맡는 것이 이 기형적인 구조라는 설명과 함께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MBN 출연한 중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사님은 사실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것들을 대표하거나 위임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사님의 일정들이나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해주는 비서관실이 꼭 필요하고 그 비서관실들이 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묻는 구조였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의 책임이라고밖에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부여받지 않은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다가는 결국은 그 화살과 책임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네, 이 영부인 일정을 관리하는 이 공식 조직이 부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건데요. 네. 즉 넓어질 행보에 따른 이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뭐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초반부터 있긴 했었는데 초반에는 약간 좀 구설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순항하고 있거든요. 비 안 올 때 사실 지붕을 고쳐야 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뭐 저런 의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이제 공약으로 이 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든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전혀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의 직원 한 두세 명이 이 대통령 이제 영부인의 김 여사의 어떤 행보를 다 어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별도의 조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제 현재처럼 부속실에서
거기서 업무 분장만 따로 하느냐 이 네.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이게 아직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대통령 실장을 비롯해서 뭐 수석이라든지 아마 이제 저는 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네. 일정 정도의 어떤 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마 당분간은 개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이제 총선 체제가 들어가면서 대통령실도 그동안의 어떤 평가에서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은 비서관실이 이제 몇 개 비서관 필요한 비서관들이 이제 생기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그런 어떤 좀 종합적인 계기가 있을 때 부속실 문제도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좀 개편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제2부속실이 또 신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